안녕하세요. 서초동 사람들의 진형의 변호사입니다. 요새 정말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아주 오래전의 사건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생생한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죠. 바로 화성 연쇄살인 사건.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 다시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바로 8차 사건에 자신은 무고하게 억울한 살인자로 몰려서 목살이를 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지금 재심을 청구한 사건이 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지금 현재 진범으로 확인된 이춘재가 여러 수많은 피해자들을 성폭행하고 살인하고 했었던 경우에 바로 이 사건 역시 굉장히 유사한 범행으로 판정이 됐는데 이 사건만큼은 진범이 잡혔다라고 하면서 조금 다른 사건으로 간주됐었던 것이 있었죠. 근데 바로 이번에 그 사건의 진범으로 몰렸던 사람이 이번 이춘재가 잡힘으로 인해서 이 사건도 그 사람이 아닌 이춘재가 한 범행이다라는 쪽으로 지금 전체적인 이 수사 방향의 흐름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다면 이렇게 억울하게 내가 진범으로 몰려서 옥살이를 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다시 재심을 청구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 재심이라는 게 이게 뭐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지? 그리고 재심에서 이게 구제 받으면 그 다음은 이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그래서 일단 이 재심이라는 것이 뭔지부터 알려드리려고 해요. 먼저 재심이라는 것은요, 우리나라에서 모든 소송은 최소 3번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물론 3번까지 가지 않고, 즉 1심, 2심, 3심까지 가지 않고 1심이나 2심에서 그냥 중단하고 확정이 돼도 그 사건은 판결은 끝나는 것이지만 만약에 대법원까지 가면 더 이상 갈 데가 없이 그 자리에서 이제 완전히 확정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된 이후에 또는 대법원까지 아니어도 그 전에 1심이나 2심에서 확정이 된 사건에서 만에 하나 이렇게 진범이 나중에 밝혀지거나 또는 그때 당시에 이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했었던 확실한 증거라고 했었던 것이 그게 확실한 증거가 아닌 것이 밝혀지거나 이럴 경우에 있어서는 이 사건을 다시 판단해야 되겠죠. 아무리 이 사람이 3심까지 가서 또는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고에 억울한 누명이라는 것이 밝혀졌다면 이것을 그냥 놓아둘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럴 때 하는 게 바로 재심 청구입니다. 즉 재심 청구는요, 이미 확정이 된 판결로, 즉 판결은 완전히 끝났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그때 당시에 인정됐었던 사실을 뒤집을 만한, 번복할 만한 결정적인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거나 또는 진범이 잡히거나 이럴 경우에 있어서 그 재판을 다시 하는 것을 재심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심은 이미 완전히 끝난 사건을 다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건들을 다 재심 청구를 한다고 받아들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처럼 정말 진범이 잡혔거나 아니면 그때 증거가 완전히 뒤바뀌어져야 할 확실한 새로운 물증이 또는 증거가 새로 나왔거나 이럴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건에 재심을 청구한다고 해서 받아들여지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실제로 재심 청구를 했을 때 받아들여지는 확률은 1% 미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 미만이라는 것은 확정된 100건 중에 실제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도 적지만 그 적은 경우에도 실제로 재심을 허가해주는 비율은 더 적다는 건 거죠. 우리가 아주 유명한 사건 여러 가지가 바로 재심으로 구제받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혹시 2000년도에 발생했었던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사건이 바로 재심으로 구제된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요. 바로 영화로도 또 제작이 돼서 2017년도에 재심이라는 이름으로 개봉도 됐었죠. 이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이 바로 재심을 설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서 제가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2000년도에 익산에서 택시기사가 살해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경찰이 진범으로 15살짜리 소년, 이제 소년이 목격자로서 이제 범죄를 신고를 했는데 그 목격자를 용의자로 몰아서 이 15살짜리 소년이 살인자로 확정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1심에서 자그마치 15년의 형을 선고받았고요. 그 다음에 2심에서는 10년으로 감형이 돼서 10년 동안 감방에서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10년 동안 이 감방에서 사는 동안 2003년도, 즉 이 사건이 발생한 일로부터 3년이 지났을 때
실제로 진범이 잡힐 상황이 생겼어요. 근데 경찰이 어땠겠어요? 나 분명히 이 사건의 진범이 누구누구라고 해서 얘가 지금 감옥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새로운 진범이 잡혔다라고 하면 자기가 그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즉 수사기관에서 강압적 수사 등으로 인해서 억울한 누명을 씌운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만 이 새로 잡힌 이 진범을 그냥 풀어줘 버리는 그런 어이없는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진실은 마지막에는 밝혀졌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건은 10년 동안 교도소에서 무고하게 살고 만개 출소했었던 그 사람이 그 이후에 자신이 무고함을 재심을 통해서 드디어 인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행히 무고하게 자신의 10년의 인생을 교도소에서 살았었던 이 부분에 대한 형사보상 청구권이라는 것을 해서 적어도 수억 원의 피해보상금은 국가로부터 지급받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10년이라는, 더더군다나 그 나이가 15살에서 25살이라는 가장 인생에서 꽃다운 그 나이에 교도소에서 10년의 인생을 허송으로 보냈는데, 그것도 그냥이 아닌 자신이 살인자라는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서 보낸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겠어요? 정말 수억 원 아니라 수십억 받았다 하더라도 과연 그 사람의 인생에서의 이 오점과 이 억울한 마음이 풀어질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10년의 시간은 지났지만 자신의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재심이라는 거예요. 재심이라는 제도는 형사적으로 정말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고 난 다음에 이것을 명확한 증거나 또는 진범의 잡힘으로 인해서 이것을 뒤집을 수 있는 절차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해서 재심을 통해서 이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뭐를 할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형사보상 청구권이라는 것을 행사할 수 있어요. 이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요,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법원에 또는 수사기관에 의해서 구속이 되거나 또는 형을 선고받아서 감옥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을 경우에 그에 대해서 내가 억울한 누명을 썼으니 내 인생에 대한 이만큼의 시간에 국가가 그 피해를 보상해달라라는 것이 바로 형사보상 청구권의 권리입니다. 지금 약초 노골이 이 살인사건에 억울한 진범으로 몰렸던 사람은 그 이후에 약 8억여 원이 넘는 돈을 형사보상 청구권으로 받았다고는 해요. 즉 이렇게 억울하게 형사 절차에서 구속이 되거나 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청구할 수 있는 이 형사보상 청구권, 재심을 청구해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반드시 이 형사보상 청구권도 함께 청구해서 6개월 이내에 법원으로부터 그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형사보상 청구권입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결국은 이 재심이라는 것은 억울한 피해자가 생겼다는 것이고 그 억울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법원에서조차도 억울하게 자신의 유죄로 단정받았다는 것이니까 이런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그리고 더 이상 이런 재심 제도 자체를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게 또한 제가 법조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느끼는 그 부분이기도 합니다.